2017년 새해 정유년 언제나 어김없이 설레는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올해부터 레이싱 플러스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경마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이 될 텐데요. 보다 깊이 있고 알찬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레는 경마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첫 방송 또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 이광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광복입니다. 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윤미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팬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과거가 있다면요. 2016년에는 뭔가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17년에는 우리 건빛 또 PD님들과 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직접 경마장에 나가서 네. 방송도 해보고 우리 팬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의 이번에 계획이고 목표이고요. 또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어쨌든 경마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건빛 사이트에 우리 예상 전문위원들의 그 적중률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매주 어김없이 꼭 상위권에 들어서 항상 이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적중률을 말씀하실 때 우리 팬분들께서 막 박수 쳐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팬분들 여러분들도 든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난주는요, 서울 경마장 혹한기 휴장과 또 신전 연휴로 인해서 금토일 이틀 동안 부산과 제주 지역에서만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에서는 제주 지역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만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2017년 1월 새해 첫 경마 주간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리 박윤미 아나운서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제주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토요일 날 15개 경주, 네. 그다음에 일요일 날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금요일 날 부산 경주가 13개 경주, 일요일 날 6개 경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기수가 활동 지역이 좀 변경이 된 기수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김용근 기수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서울에서 활약을 하던 조성권, 네. 그 다음에 함환식 기수가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참조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2017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가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말들의 선정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월 시행되는 2개 경주에서 4개 경주, 요 정도로 이제 지정이 된 경주에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배는 1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 포인트를 합산해서 출전마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랑프리 경주는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챔피언십 시리즈 선정된 그 경주에서 얻은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연말에 또 11월에 12월 한 해의 경마를 결산하는 그 대통령배와 그랑프리 경주가 이런 포인트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 경주 흐름의 예상은 작년 그 연말 경주에서 봤듯이 고배당도 속출을 했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매년 연말 연시 경주가 참 어렵게 진행되는 거는 매년 똑같은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2017년 첫 경마 주간인데 서울 경마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이 등록이 돼 있고 또 주로에 대한 변수, 말 컨디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연말 경주에서 봤듯이 아마도 새해 첫 경마, 서울 경마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 철저히 컨디션 체크해서 소신껏 배팅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고배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분들은 뭐 안정적인 경마도 중요하겠지만 네. 고배당의 적중의 기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네, 아마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아마도 뜻밖의 행운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년 경마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하셔서 하신다면은 고배당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 첫 주는요, 제주 경마장의 휴장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만 경마가 시행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또 새롭게 활동 지역이 바뀌는 기수들의 활약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서울 경마장의 휴장으로 고배당을 찾아라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7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주인데요. 네. 이번 편성은 국산마와 외산마 간의 한판 대결이 예상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13마리가 출전 등록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요 13마리 중에서 인기마로 분류될 수 있는 마필이 포다르고스,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마중물, 그 다음에 투데이 위너, 장비 행운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아줄 것 같은데요. 네. 요 중에서 제가 국산마에 좀 불안 요소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3두가 출전 신청을 했고요. 최근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서부터 대거 출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저는 포다르고스를 뽑아봤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인기를 모아줄 그런 마필인데요. 네. 직전 경주 국산 4등급 1200m에서 1분 15초대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준수한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차지를 했는데 그때 편성이 국산 4등급 편성이었는데 글쎄요, 그렇게 용총을 이겼는데 그렇게 센 편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 외산마들, 힘 있는 외산마들하고의 겨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는 아마도 좀 버겁지 않을까. 그때 용총을 겨우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뒤에서 추입해서 날라오는 말들하고 거의 마신차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도 100m 늘어났고 또 힘 있는 외산마들하고의 그런 경쟁 구도라고 보면 또 이 편성 자체가 앞선도 빠르지만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입력 좋은 말들도 상당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포다르고스가 앞선 내 빨리 전개하는 말과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이 양동 작전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보다 훨씬 센 편성이고 그래서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라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지만 조금은 불안한 인기마로 포다르고스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자, 고배당 마루는 장비 행운과 투데이 위너를 꼽아봤습니다. 네. 자, 장비 행운은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고배당을 터트린 마필인데 고배당을 터트린 마필이 다음번에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직전 경주의 그 준우승 2차기 우연이 아니다. 이런 그 경주 분석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새벽 조교 때부터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을 때의 새벽 조교 때 외산 1등급 말하고 그 병합 조교를 하면서 전력을 다졌고 네. 또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그 당산대여 외산 1등급 마필입니다. 외산 1등급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거의 대등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혼합 외산 4등급이 외산 1등급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시킨다. 이것은 조교사의 어떤 새벽 조교 때 의도가 걸음이 어느 정도 비슷한 말끼리 병합조교를 시킵니다.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병합조교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창구 조교사는 이 장비 행운과 당산대여. 그러니까 뭐 등급 차이는 많이 나지만 걸음이 거의 뭐 대등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직전 경주에 2착을 차지해서 어느 정도 인기는 모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속설이 있죠. 2착을 고배당을 내면서 입상을 한 말이 다음번에는 그런 좋은 성적을 못 낸다 이런 속설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크게 인기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장비 행운이 직전 경주의 준우승이 우연이 아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투데이 위너입니다. 이 말은 머리가 조금 높은 단점은 있어요. 네. 그리고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는데 자, 이번에 거리 늘려서 나옵니다. 직전 경주는 1000m였어요. 1000m였는데 워낙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맨 후미에서 전개를 하다가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4착까지 4착을 기록했는데 머리가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번 새벽 조교 때 보면 이제 상당히 힘도 차고 또 유승환 기수가 직조를 하는데 워낙 걸음발이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찬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거리를 늘린 1300m에 출전합니다. 해서 꾹 참고 와서 라스트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면 멋진 추임력으로 막판에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 마루는 우리 장비 행운과 그 다음에 투데이 위너를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경주에서 나란히 반등에 성공한 마필들이죠. 장비 행운과 투데이 위너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경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정된 경주는요. 7일 토요일 15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핸디캡으로 시행이 되는 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 1200m 핸디캡 방식으로 치러지는 1등급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17두가 출전 등록을 맞춰놓은 상태고요. 우선 출전 등록을 토대로 해서 인기마들을 살펴보면 우선 설록, 그 다음에 천구, 젠테너리, 그 다음에 동촌 아티스트, 그 다음에 휴양을 하고 오랜만에 출전하는 라온 모리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인기마들의 어떤 불안 요소 또 1등급 마필이 1등급 경주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또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가 많은 그런 경주이고 또 1등급 그 인기마들의 몰락이 그동안 최근 경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변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가 포착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총 이렇게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꽉 채운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불안한 인기마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젠테너리를 꼽아봅니다. 젠테너리가 직전 경주 김기배 기수가 정말 그야말로 오랜만에 1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억이 가물한데 아마도 진짜 몇 년, 뭐 1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년이 넘었나? 그런데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작년 연말 경주였는데 그때 우승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주겠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그때 같은 전개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또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흐름이고 또 그때 같은 선행을 나서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기를 좀 모아준다면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정을 좀 해봤고요. 또 새벽 조교 때도 그렇게 활력도 다소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로 꼽아봤고 강력한 인기마로 떠오를 설록을 꼽아봤는데요. 새벽 조교 때 모습은
뭐 이상 없습니다. 네. 상태 참 좋아 보이고요. 또 국산마로서 1등급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등급에 진출을 했는데 직전 경주 4착은 기록은 했습니다. 4착을 기록은 했지만 이 설록이 직전 경주에서 외곽에 좀 경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4코너 올 때까지 경합은 있었지만 거의 힘 소진 없이 그러니까 그대로 잡고 4코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배를 잘 하고 왔는데도 4코너 돌아서 한 100m 정도는 치고 나가면서 가장 선두에 달렸는데 막판에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힘 좋은 외산마들하고의 아직은 한 몇 번 더 경험을 좀 해야 1등급에서 물론 1등급에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지녔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로 1군에서 통할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설록이 강하게 인기를 모아준다 그러면 저는 또 마지막 15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굉장히 단거리고 앞선이 빠르게 흘러갈 경우에 네. 조금 자칫 위험한 인기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젠테너리와 설록을 불안한 인기마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경주마가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또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아주 고배당 마필을 한 마리 권해드리겠는데요. 그 말이 바로 럭키라이트입니다. 네. 럭키라이트가 1등급에서 어쨌든 단거리 경주에서 가장 순발력이 빠른 어느 경주에서도 선행은 나설 수 있는 이런 마필입니다. 굉장히 스타트가 빠른 마필인데 직전 경주 보면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 나오면서 거의 뭐 그 추진 없이 그대로 잡고 3코너 돌아가는 시점에서 선두를 탈환하는데 네. 외곽에서 조금 무리한 그 진로 변경, 그 다음에 또 힘안배 면에서 그 안쪽에 한 2마리, 3마리 정도의 그 여유를 비워두고 이렇게 좀 외곽으로 선회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4코너 돌아서 직선 마지막 결승선 한 200m 전까지는 선두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막판에 뒤쪽에서 추입에 날라오는 말들한테 물론 덜미는 잡혔어요. 덜미는 잡혔는데 자, 12월 달 들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왔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로 상태도 좀 질퍽한 또 선행마에 유리한 이런 주로로 바뀌어 있는데 당일날 주로 컨디션까지 잘 살피고 그리고 이 말이 11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나서 좌전지 파행이라는 그러니까 심각하지는 않고 한 이틀 정도 치료하고 치료가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달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새벽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차라리 2달 정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오히려 이 럭키라이트한테 굉장히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새벽 조교 때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1200경주 그래서 앞선에 나서는 말은 항상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계속된 그 등외의 그 착순권 바깥의 등외 그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상당히 밀려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한번 강하게 주목을 해봐야 될 고배당마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지만은 스타트와 그리고 단거리에 좋기 때문에 이 럭키라이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입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해설에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광복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어떤 마방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16조 최봉주 조교사 마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마방을 개업한 지 11번째 해를 맞이하는 최봉주 조교사의 16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봉수 조교사를 비롯해서 16조 마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봉주 조교사 하면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함의 대명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아주 그 당찬 그런 그 인성과 인품 그리고 지금 또
아침에 새벽 조교를 직접 관장하고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꼭 기승해야 될 말은 제가 이제 그 각 조별로 각 마필의 그 기승자를 이렇게 쭉 보면 조교사가 자기가 조교하는 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타면서 점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최봉주 조교사도 이제 거의 나이가 꽤 조금 있으면 환갑을 바라볼 텐데 와, 네. 조금 있으면 환갑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조교 때 보면 기수 때 모습 그대로 기승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벽 조교를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참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제 최봉주 조교사를 글쎄요 우리 그 후배 조교사들도 이제 많이 좀 닮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최봉주 조교사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에피소드 생각이 나신다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오래된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기수고 네. 최봉주 조교사도 기수 시절에 그때 어떤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최봉주 조교사가 굉장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또 운동신경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수 친목회 중에 축구회가 있습니다. 네. 또 회원 수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경주로 내에 그 국제 규격의 그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사회 관계자들 체육대회도 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축구 시합도 기수회에서 네. 축구 시합도 이제 외부의 고등학교 여자 축구팀 정말 실력 수준급입니다. 그런 그 팀들하고 그 시합도 갖고 했는데 제가 기수 시절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그 준마 아파트 옆에 덕천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덕천 초등학교. 그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 시합을 간혹 하기도 했었는데 그 축구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팀을 나눠서 축구 네. 시합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회식 자리에서 우리 최봉주 조교사가 키가 한 50이 조금 넘습니다. 네. 굉장히 자그마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맥주 500cc 한 잔을 한 5초 이내로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드시네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시합이 붙었습니다. 맥주 빨리 먹는 시합. 네, 저는 이제 탄산이 들어가 있는 음료도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저도 잘 못 마셔요. 네. 뭐 정말 잘 못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네. 최봉주 기수 그렇게 빨리 마시면 나랑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 어머, 네. 그랬죠. 그랬더니 최봉주 조교사가 또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딱 준비 요이 땅 했는데 네. 시작해서 마셨는데 최봉주 조교사는 이거 마시는 데만 열중하느라고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안 보는 어떻게 거예요.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이 들어서 건배하고 쫙 해갖고 쭉 들으면서 저는 뒤에다 다 이렇게 버렸죠. 최봉주 조교사는 그 옛날 아재 개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버리는 네, 거. 그래서 최봉주 조교사가 내려놓기 딱 바로 직전에 제가 네. 딱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최봉주 그때 기수가 깜짝 놀라셨겠죠. 깜짝 놀랐죠.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대결을 해서 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 잔 더 해갖고 5잔을 연거푸 5잔을요? 5잔을 연거푸 마시고 그 후로 최봉주 조교사가 당분간 술을 끊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준마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기거를 네. 할 때인데 얼마 멀지 않은 그 호프집에서 그 준마 아파트까지 걸어오는 동안 네. 둘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주변에 있었던 동료 기수들은 뭐 배를 잡고 그렇죠. 깔깔대고 소리 내서 웃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최봉주 조교사랑 한층 더 가까워졌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최봉주 조교사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네. 속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그때 회원들이 정말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그게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 아재 개그의 위험성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수 시절의 꾸준함의 활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16조 소속의 경주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7년 16조 마방을 빛내는 대표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자, 16조 최봉주 조교사 마방에 상당히 그 다양한 군의 그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외산 1등급에는 천마, 천정, 네. 그다음에 천구, 그리고 직전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배당을 찾아라, 고배당마를 찾아라 해서 권해드렸던 월드짱까지 해서 네. 외산마 쪽으로는 1등급 마필이 네 마리나 있는데 국산마 쪽에 1등급 마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목해 봐야 될 마필로 저는 초원 강타를 꼽아봤는데 자, 이제 2등급으로 승급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승급전을 치러야 되는데 5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번밖에 경주를 치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10번 만에 10번의 전적을 가지고 2등급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마필이 기관지염이나 좌주종, 왼쪽 다리가 상처가 난 이후에 덧나면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늦게 데뷔를 하면서 그만큼 힘찬 상태에서 힘이 차 있는 상태에서 경주를 치르다 보니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은 올해 국산마로서 16조 마방에 국산마로서 1등급 마필이 없는데 국산마로서 1등급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10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점점 더 성적이 또 경주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봤을 때 1등급 마필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6조 마방에 없는 국산마 유일한 1등급 초원 강타가 네. 가장 먼저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마필로 초원 강타를 꼽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목해봐야 할 경주마를 초원 강타라고 선정해 주셨습니다. 올해 첫 경주를 2등급 승급전으로 치르는데요. 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주 16조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6조에 출전하는 경주마 중에서 또 어떤 경주마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지금 조교 내역을 보면 네. 5마리 정도가 출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천적, 그 다음에 용두산, 휴마, 태권 강자, 천구 이런 마필이 이번 주 아마 출주 예정으로 월요일까지 그 금주 제킹을 달고 출전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5마리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마필이 우선은 천구를 꼽아 보겠는데요. 네. 이 천구가 2016년 작년이죠. 8월 달에 16조로 마방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한 번인가 이제 뛰었는데 천구 하면 서울 경마장에 내노라 하는 우선 강자급에 속하는 마필이었어요. 네. 그런데 16조로 이동을 하면서 한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5착인가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새벽 조교 때 보면 컨디션이 옛날 기량만큼 컨디션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출전 주기도 조금 길어지면서 좀 경주 성적이 좀 들쭉날쭉한데 이 말이 이제 최봉주 조교사의 어떤 열정이나 그런 그 패기로 이 마필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또 직접 훈련도 담당하고 아주 마필 그 사형 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조교사이기 때문에 천구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쨌든 조만간 분명히 옛날 기량을 되찾을 그런 마필이면은 틀림이 없는 천구인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16조 마방에 기대되는 2017년도에 기대되는 마필 중에 초원 강타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천구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마필이면은 네.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한 마리 또 선정을 해보는 게 태권 강자입니다. 태권 강자가 두엘러티의 그 자마가 되겠는데 조금 힘이 차면서
착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웰러티 하면 상당히 저는 드웰러티의 그 혈통적인 거를 조금 변방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대기만성형의 그런 그 혈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권 강자가 그리고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또 새벽 조개떼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현군 정도는 충분히 벗어나고 아주 상위군까지는 아니어도 마필디 하위군에서 강자들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주목해 봐야 될 이번 금주 출전말 중에 관심마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마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태권 강자와 천구. 자, 이번에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한 맛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위원님?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을 많이 좀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전문위원들이 어떻게든 사실 이 궁금하마에서 어떤 질문에 따라서는 정말 하루 종일 꼬박 자료도 찾아야 될 것들도 있고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도 또 질문자 중에 2017년도에 바뀌는 경마 2017년도에 시행되는 경마가 바뀌는 게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도 아마 이제 2017년도 경마 계획이 구체적인 경마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김상현 전문위원이나 윤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다 잘 정리를 해서 아마도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릴 텐데 저는 오늘 찬스 경마 님께서 질문 주신 새벽 훈련 시 담요를 걸치면 경주마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담요를 걸치고 새벽 훈련에 참가하는 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 담요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담요를 씌우고 훈련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체중 조절입니다. 네, 체중 조절. 우리가 이제 경주 분석을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체중 변동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의 어떤 체중 변동이나 어느 정도 변동이 있나, 또 훈련 강도에 따라서 또 체중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체중 변동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요를 씌우고 운동을 실시하는 말은 조교사가 체중 변동에 어떤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여름에도 담요를 씌우고 훈련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워낙 좋고 또 그다음에 말이 이제 좀 살이 좀 둔해서 좀 살이 좀 체중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체중이 잘 안 빠지는 말들 이런 말들은 한여름에도 담요를 씌워서 훈련에 참가하는 말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체중을 재잖아요. 네. 여자들은 이렇게 체중 1kg라도 줄이려고 저희도 이렇게 담요 덮고 열심히 운동장 떠가지고 땀 배출 쫙 하고 그리고 몸무게를 재면 진짜 1, 2kg가 빠지거든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담요를 씌워서 훈련에 참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이 담요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마방 안에서는 사람이 기승을 하고 하다 보면 말이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또 다리 질병이 생기고 하면은 다리를 아끼려고 허리 쪽에 힘을 주다 보면 허리 쪽에 좀 무리가 오고 그래서 담요를 덮어 씌워놓고 뜨거운 물로 찜질도 해줍니다. 찜질을 해주면서 허리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이 담요가 지금처럼 이제 추운 겨울 날씨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찜질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보호를 위해서 추운 날씨에 그러면 허리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타고 추우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어떤 경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보호를 위해서 하고 또 말이 상당히 민감한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자기 몸에 마체 이렇게 뭐 닿는 걸 싫어하는 말들. 네. 이런 말들은 담요를 씌워서 그런 담요를 씌울 때부터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을 점차 순치를 하면서 담요가 이렇게 새벽 훈련 때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게 소리에 어떤 그런 그 효과도 낼 수도 있고 또 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서 어떤 순치가 되는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담요를 씌워서 그 훈련에 임하는 말은 체중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게 먹성이 아주 좋은 말들. 뭐 지금은 이제 마방에 이 바닥 깔개를 전에는 거의 볏짚을 썼는데 요즘은 뭐 톱밥도 쓰고 그다음에 그 대패밥도 쓰고 하는데 먹성 좋은 말들은 그 깔집, 볏짚을 갖다가 계속 주워 먹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 못 주워 먹게 망도 씌워 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먹성이 좋은 말들이 뭐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되고 경주에 출전을 하려 그러면 근육으로 뭉쳐져 있고 또 군살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체중 조절을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마필 보호 차원 그다음에 예민한 말들은 순치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그 방법으로 쓰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교사가 빨리 판단해서 또 기승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상의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요 씌우고 하는 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담요를 씌워가지고 체중 조절을 잘해서 그 말이 훈련을 통해서 출전을 했을 때 체중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체크를 하시면 경마 배팅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궁금증을 네. 담요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아마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궁금증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찬스 경마님께서 올려주신 담요 걸친 경주마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주마에 대해서 또는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위원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에 도움을 주신 이광복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적중률을 위해서 늘 열심히 발로 뛰는 레이싱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